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 부산. 새벽 일찍 출항했던 배들이 하나둘 항구로 모여들면 이내 이곳은 어촌만의 활기로 넘쳐나는데요. 이렇게 부산 인근에서 잡아올린 신선한 해산물은 장터에서 팔려나가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항구 도시이기에 가능했던 특별한 음식이 하나 더 있죠. 길을 걷다가 또는 출출할 때면 문득 생각나는 어묵이 바로 그것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면 더욱 간절해지는 어묵. 항구도시 부산. 이곳에서 탄생한 어묵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곁엔 늘 어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의 어묵을 먹으며 유년의 과거를 건너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산의 한 번화가. 길 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건 다양한 길거리 음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푹 끓인 어묵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특히 부산 어묵은 전국적으로도 그 명성이 자자한데 어묵의 고향이 바로 부산이기 때문입니다. 6.25 동란 이후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쟁 이후에 부산에서 만들어진 어묵, 생선을 갈아가지고 전분을 섞어서 튀겨서 낸 어묵. 이걸 우리가 어묵의 그 탄생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아주 다양한 포맷을 가지고 형체도 대단하게 만들고 납작하게 만들기도 하고 둥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크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묵의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시기를 아마 어묵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부산 어묵의 맛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 이 시장 안에도 있는데요. 어묵의 역사는 말 그대로 우리 근현대사와 더불어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76년 개항과 더불어 부산에 들어온 어묵은 일본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생산됐는데요. 해방 후 일본인은 떠났지만 공장은 계속 유지되었고 일본 어묵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부산 일대에 한국풍의 어묵 공장을 세웠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한 어묵 가게.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비결이 이 어묵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묵 반죽을 튀겨내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초기의 어묵 공장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처럼 대부분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19살 때부터 어묵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고 1966년 초량동에서 천막을 치고 어묵 장사를 시작했다는 박경수 씨. 어묵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수입 연육하는 게 없었고 거기에다 내수지 그러기에 부산의 공동어시장에서 선어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 세보에 가서 선어를 사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 그 가져온 생선이 이제 어묵이 되어 나오기 시작하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값싼 생선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뼈와 내장까지 갈아서 어묵을 만들곤 했다는데요. 그렇게 만든 어묵은 불티나게 팔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대형 마트가 있나 백화점이 있나 그게 막 그 사람들이 죽으나 새나 이 우리 시장을 찾아오는 게 찾아와서 장사가
만들기가 바빠.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겠냐.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주 정착을 하게 된 거지. 그 좋았던 시절의 기억을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데요. 사진을 보니 지금도 그때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마 그럴게요. 아니 여기가 여기 보이겠어. 그걸로 이 집에 다른 기계를 할 줄 모르니까 퉁 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일본에 업무 그걸 많이 하니까 제가 그걸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사모가 그 많은 적자를 내고 문을 닫아보고 난 뒤에 죽기 하며 살기로 이 길. 그래서 이 기계가 제가 천여 작품이라. 어묵이라는 음식도 일본 음식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강한데 아버님께서 50년을 해보셨으면 이제 어묵은 이제 한국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초량에서 계속 이제 이 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부평 깡통시장. 이곳엔 어묵 골목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수십여 개의 점포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어묵을 선보이며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부산 어묵의 집합지입니다. 잠시만 손님은 아직 물건 안 받으시죠? 잠시만요. 부장이 얼마예요? 그 한켠에 자리한 한 어묵 가게. 얼핏 보면 커피숍을 연상케 할 정도로 세련됐지만 50년이 넘도록 수제 어묵만을 고집해온 곳입니다. 생선살을 갈아 전분을 섞어 만든 어묵 반죽은 이처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형태를 잡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여도 오랜 숙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애들 뭐 도시락 반찬 뭐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간식거리 뭐 야식 같은 거 먹고 뭐 저기 소풍 갈 때 뭐 나들이 갈 때 뭐 이런 간식 뭐 이런 걸 먹으니까 빵 이렇게 해놨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달라지지 성향이 따라서. 가게 2층. 손님들은 이곳에서 어묵을 즐기는데요. 놀라운 건 커피도 판매한다는 것. 사람들은 달콤한 빵이나 케이크 대신 커피에 어묵을 곁들이고 있는데요. 커피와 어묵, 그 조합이 꽤나 신선합니다. 전국의 어묵 업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한국 전쟁 이후 영도 봉래동 시장에 둥지를 튼 것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세월 따라 변한 것들도 많지만 어묵의 인기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초기 어묵 공장들은 대부분 영세했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선 소비자들이 직접 어묵 제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또한 갖가지 재료가 들어간 고급 어묵을 개발, 길거리 음식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어묵이 하나의 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어묵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사는 어묵밖에 생각 안 했었거든요. 와보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제가 이때까지 많이 몰랐던 것 같고 뭐 앞으로도 계속 뭐 맛있게 간식거리로 반찬으로도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묵을 바로 알리기 위한 역사 전시관과 체험관도 인기인데요. 한국 전쟁 직후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기름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밥상에서 어묵은 그저 반갑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어묵의 추억,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직접 부산에 오셔서 어묵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한번 보시고 또 어묵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보통 무조건 일본 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 번에 이렇게 어묵 형태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진짜 부산에서 만들어진 어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어묵이 그냥 반찬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체험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묵 만들기 체험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필수 코스가 됐다는데요. 이용해서 반죽을 뜹니다. 짧은 한국 여행에서 부산 어묵을 만들어보는 체험은 이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日本は煮込んでていろいろかまぼこだけじゃなくてさっき言った卵とか大根とかいろいろ入ってるのでどっちかというと日本でいうかまぼこみたいな感じなのかな。 경제 성장과 함께 부산의 어묵도 눈부시게 발전해 왔는데요. 초창기만 해도 간의 수공업 수준이었지만 지금 대다수의 대형 업체는 이처럼 어묵 성형부터 튀기고 찌는 전 과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철저한 위생 관리는 기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회사가 있는 지역, 구라든지 뭐 남구에 회사가 있으면 남구에만 공구를 한다든지 해서 고품질의 그 제품들을 많은 지역의 사람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드시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대량화하고 개량하고 품질 위생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인 유통망을 갖출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덕분에 부산 어묵을 전국에서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어묵의 40% 정도가 부산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식품이다 보니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위생 상태인데요. 이 연구실에선 조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해 요소에 대비해 해썹 시스템을 도입,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고 같은 경우는 원부 재료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샘플을 채취해서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병원성 미생물들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고되기 전에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이제 샘플을 채취해서 이제 똑같이 일반 세균, 대장균, 병원성 미생물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어묵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과 질에 대해 한층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성향이 어묵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킨 건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맛있고 품질 좋은 부산 어묵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파는 매장. 비록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만 먹이고픈 것이 엄마 마음인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어묵의 재료도 최근엔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산 어묵의 경우 대개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나오는 갈치 새끼인 풀치와 조기 새끼인 깡치로 만든 생육을 주 재료로 쓴다고 합니다. 어묵을 만드는 성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이다 보니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훨씬 영양가가 좋다는 단백질 근원이면서 또 하나는 저렴하다는 거죠. 또한 이게 어묵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가공을 할 때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어묵 안에 고추를 넣거나 또는 연근을 넣거나 당근을 넣거나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해조류를 첨가하는 섬유질까지도 많이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그러한 식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 지방은 함량이 생선에는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동물성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적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천될 수 있는 그러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에서 건강식품으로 거듭난 어묵. 그러나 부산 어묵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최근엔 한류 바람이 불면서 해외로의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중국, 일본,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데 전체 매출의 5%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도 조금 작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지금 한인타운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네이티브 사람들한테도 먹일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창출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와 더불어 전 세계로 나아가는 부산 어묵.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 먹거리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을 그날이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어묵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먹거리 문화 자체를 그 사람들한테, 현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도 해보고 싶고 먹여보고 싶고 그 현지화를 시켜서 그분들한테도 한국의 좋은 먹거리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운데요. 이렇게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뜨끈한 어묵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해운대에 위치한 한 어묵 가게. 거대한 어묵 조형물이 먼저 손님들을 반기는데요. 가게 안엔 어묵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빵집을 떠올리게 하는 인테리어. 손님들 역시 마치 빵을 고르듯 어묵을 골라 담는데요.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곳에선 어묵이 하나의 요리가 되는데요.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어묵으로 만든 면. 그리고 생선회를 연상케 하는 어묵 초밥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건강하고 그런 걸 원해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고객들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건강한 어묵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시설을 깨끗한 설비에서 어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어묵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반찬만 생각해요, 고객들이. 저희는 이제 그 반찬류를 넘어서 가지고 간식류라든가 식사류라든가 그런 걸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반찬이라는 어묵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자체를 하나의 요리로 발전시킨 이곳. 전통의 맛은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노력 덕분에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됐는데요. 먹기에 앞서 인증샷은 필수.
다양한 어묵 요리는 벨기에에서 온 그녀에게 다소 낯설지만 꼭 한번 도전하고픈 메뉴였다고 합니다. Yes, this is why I came and I wanted to try it over here because I knew that Busan is really famous for this and also for seafoods and other fish. So I wanted to come here and taste the food that's it's offered. Belgium is a multicultural country, so you have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There is Korean restaurant that has a lot of success in Belgium. So yes, if we have lots of things that we can try, and by example, if I'm here right now, if I go back to Belgium, I would like to have the kind of chance to eat it again. So yes, it can be really interesting to have this kind of food. 그렇다면 다른 외국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온 교환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들은 어묵으로 만든 어우동을 비롯해 어묵 초밥,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어묵을 맛봤습니다. 부산 어묵이 과연 전 세계와 통할 수 있을지 그 반응이 궁금합니다. Ya, jadi karena ini rasanya tidak beda jauh dengan makanan Indonesia, di mulut saya terasa sangat pas dan juga makanan ini uniknya mereka ini dibuat dalam satu bahan tapi rasanya berbeda-beda, ada rasa pedas dan juga rasa manis. 随着我感觉这样子非常好，因为我们能吃到不同的味道，这样子能尝试各种各样的食物，这样子对我们来吃饭的人来说是一件非常好的事情。 새로운 음식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부산 어묵.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고기 생선을 잡아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유통해왔던 이 대표적인 이 상품 중에서 이게 바로 이게 어묵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도 좀 더 이렇게 세계인의 입맛 또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표준화된 입맛을 만들어 나간다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햄버거 있다면 이 햄버거가 사실은 문제가 이거 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어묵으로 바꾼다면은 이게 전 세계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넓혀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지금 이 부산 어묵을 통해서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의 확대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어느 때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고달팠던 우리 근현대사를 오롯이 건너오면서 그 시절 우리 밥상을 묵묵히 빛내준 어묵. 그렇게 어묵은 고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을 넘어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 어묵.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러나 미래를 단단히 대비하며 우리는 부산의 어묵을 먹습니다.